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초 4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엄마 아빠의 소극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빼닮아 좋은 표현으로는 의젓하다, 어른스럽다, 생각이 깊다 하는 소리를 어린이집 때부터 들었고, 안 좋은 표현으로는 내성적이다, 사교성이 없다, 바보 같다 라는 표현을 제법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가니 아이 성향상 싫은 소리 듣거나 친구들의 고집스러운 성향으로 늘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와서 소리치고 울어대는 일이 빈번하네요.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친구가 안 놀아줄까봐, 친구한테 맞을까봐 못하겠답니다. 겁도 많고 남의 이목도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봅니다. 저번 주는 학교에서 역할극을 위해 역할 배분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 반 아이들 여러 명이 저희 애를 가리키며 쟤는 착하니까 쟤한테 저 역할을 주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정했답니다. 저희 애는 그 역할이 너무너무 했는데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례는 너무 많지만 일일이 적을 수 없어 최근 일만 적었네요. 동네 상담센터를 한두 번 갔다 왔는데 또래 관계에 소극적이다 라는 거 외엔 딱히 이렇다 할 코칭을 받기는 시간상 어렵고 장기로 1년 이상 해야 한다 하길래 일정이 안 맞아 고민하다 말았어요. 저희 아이 같은 그런 성향 아이들도 꽤 많겠지만 저는 체격도 작은 저희 아이가 앞으로 학년 올라가며 더 힘들어질까봐 어찌하면 좋을지 코칭 조언 받고 싶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없는 상황이다, 크면 나아진다 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안쓰럽고 저도 좀 지칩니다. 혹시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간단한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 애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진짜 이 어머님이 정말 착하신 분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신중하다, 생각이 깊다, 어른스럽다. 실제로 그러신 부모님 같고 아이도 이제 그런 성향을 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마 키우셨을 것 같고, 이렇게 신중한 부모님이 아이를 신중하게 키우실 수 있거든요. 성향이 닮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속상한 얘기 울면서 다 하는 거죠. 그쵸. 엄마는 또 받아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좋은 분이신데, 근데 이제 바깥에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여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어디서든 언제서든 나쁜 일을 내가 떠안게 되고 그거를 어머님이 언제까지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성장하고 좋게 가려면 내가 원하는 걸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는 걸 훈련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그냥 반복적으로 뭐 싸우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하면 돼요. 그게 왜 나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게 어쩌면 더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착하니까 그냥 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오케이 하고 가만히 있고 집에 와서 이제 펑펑 온 거잖아요. 착한 게 나쁜 게 아닌데 착한 거는 내가 스스로 양보했으면 올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나는 원하는 게 있었는데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걸 왜 못해 얘기할 때 저는 사실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 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네가 네 걸 얘기하면 싫은 소리를 하면 친구가 안 놀아줄까 봐, 그리고 친구한테 맞을까 봐. 이거는 되게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내 주장을 하는데 친구가 안 놀아줘요? 아니면 내 주장을 할 때 친구한테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진짜 맞은 경험이 있는지. 근데 요즘 애들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요. 다 외동이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기 주장해서 네가 원하는 걸 하도록 키우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센데 그 자기 주장 센 아이 중에서 자기 주장을 전혀 못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진짜 항상 이런 일이 생기죠. 계속 앞으로도.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나중에 점점 더 정신건강, 마음의 상처가 입혀져서 요거는 좀 애가 왜 안 놀아준다고 생각하는지, 왜 친구가 자기를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요거를 한번 그 속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주장을 하는 걸 연습시킬 때 제일 좋은 건 집에서 엄마한테도 가족한테도 안전하잖아요. 집에서는 막 울고 막 얘기는 하잖아요. 집에서 조금 더 자기 주장을 하는 걸 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전한 친구, 친한 친구들, 안전한 친구 상황에서 자기 주장하는 걸 연습하고, 점점 단계를 올려서 자기 주장하는 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주장하는 연습을. 부모님이 되게 헌신적이시니까 부모님이 좀 공부하셔서 아이를 좀 코칭해 주시고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안 놀아줄까봐 막 이런 얘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부모님이 알아내기가 힘들면 뭐 한두 번 정도 애랑 이제 좀 편안하게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문가랑. 저는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저도 조금 아동 심리적으로 공부를 해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지금 아이가 착하다, 생각이 깊다, 넌 어른스럽다, 이거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이거는 사실 주입이거든요. 네. 이 아이는 사실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어린 아이처럼 살고 싶은데 어른들이,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넌 정말 착하구나, 네. 아이고 넌 정말 어른스럽다, 네. 아이고 넌 참 배려심이 많구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나는 그런 아이여야 돼서 그렇게 잘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아이를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가르쳤을 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긍정적인 부분이더라도 아이한테 나의 판단을 심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 정말 착하구나, 너 이렇게 해야지 착해, 이렇게 해야 착한 어린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그거에만 포커스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아이가 경험을 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하려면 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말 해냈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아이는 그 긍정적인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 이미 내재되었고. 네, 그래서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별거 아니지만 아 착하네, 네. 아 착하다, 이런 칭찬 진짜 많이 하잖아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착한 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 배려하고 착한 게,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이제 자기 주장이 세고 하다 보니 이렇게 치이게 되고, 만약에 내가 착한 걸 내가 내재화해서 난 착한 애야, 그래서 그래 애들이 다 싫어하는 역할 내가 맡았어, 그래서 난 착한 애고 난 그게 자랑스럽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걸 내가 맡아서 난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요. 차라리 그렇게 그게 내재화 돼 있어서,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나는 애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해준 거니까 나는 되게 자부심 있고 괜찮은 애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얘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떠맡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자기 주장하는 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서, 근데 집에서도 연습시켜야 돼요. 싫어, 안 해, 이거 연습시켜야 돼요. 얘는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착하고 어른스러워. 나는 하기 싫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싫어 그러면 그래? 너 싫어? 그러면 다른 거 하자, 이거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싫어, 안 해, 나 이거 내가 좀,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네가 골라봐. 그래서 걔가 원하는 걸 먼저 고르게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갈 건데 네가 가고 싶은 건 뭐야? 뭐 선물 사줄 건데 네가 해주고 싶은 건 뭐야? 이거를 자꾸 하게 하고, 평상시 나의 행동이 애들하고 있을 때도 나오거든요. 애들은 다, 왜 애들이 다 자기 주장이 강하냐면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걸 좀 해야죠. 선생님 말씀 중에 그 싫어, 싫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 엄마들이 아이들이 싫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어머니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얘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싫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거를 얘가 정말 이게 싫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서 어떻게 나한테 그랬어요? 너가 지금 나한테 반항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싫어라는 걸 네.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엄마도 애가 싫어 이러면 그거에 상처 안 받고 지금 부모님도 너무 착하셔서 애가 싫어 그러면 상처 받으실 것 같거든요. 싫어? 그럼 나 상처 받지 않고 그래 그럼 싫으면 다른 거 하자라고 어머님이 무난하게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네. 근데 애가 싫어했을 때 어머님이 상처를 받으면 애는 못하죠. 다른 데서. 그러실 때. 네, 다른 데서 얘기 못하죠. 네. 근데 어렸을 네. 때는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얘가 너무 착해요. 너무 말 잘 들어요. 너무 의젓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러 딱 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첫째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너무 공감이 돼요. 지금 저도 맞아요. 여기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아이가 말을 못했다고 네. 왜냐면 친구가 안 놀아줄까봐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이는 어떤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너 왜 한마디도 못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가 대신 상처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난 싫어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 친구가 상처받는 것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는 해줬었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보는데 저희 아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착하자의 컴플렉스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부하지 못하고 그 무리에 또 끼지 못할까봐 네. 되게 걱정. 만약에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와서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서 너 왜 싫어라고 얘기 못했어? 나 이거 왜 안 한다고 얘기 못했어? 막 이러면서 너도 한 대 때리지 그랬어 막 이런 엄마들 많으면 너도 맞았어요. 너도 한 대 때리지 그랬어 이렇게 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더 엄마가 맞아. 너가 그 얘기 못해서 너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거야 라는 네. 식으로 아이를 또 탓하게 비난하게 되죠. 되죠. 네,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걔 감정과 의지는 그거는 주셔야 돼요. 이 어머니는 그거는 되게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와서 펑펑 울죠. 자기 감정도 드러내고 하니까 어머님 되게 진짜 착한 분이죠. 어머님도. 그래서 그거 다 받아주고 계시는데 받아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르게 해보면 될까? 그거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아니야 얘기해도 돼.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얘기한다고 해서 뭐 관계가 나빠지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는 해도 그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얘기했을 때 상처받는 걸 보거나 엄마가 상처받는 걸 보거나 누가 당황해하는 걸 보거나 이러면 애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 내 거 주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상처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돼. 그리고 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친구가 안 놀아준다? 친구한테 맞는다? 좀 과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요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요 상황이 정말 뭐였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를 좀 잘 탐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그러면 싫다 아니면 내 주장 이거를 해보도록 도움을 주셔야죠. 엄마가 그냥 감정만 받아주면 그냥 와서 맨날 울고 왜 이런 건데 답답하긴 한데 그러면 그게 그 상황에서 해보라 그러면 얘가 지금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받는지 뭐 맞는 애를 본 건지 내가 안 당했어도 옆에 애가 누가 어떤 애가 뭐 말했는데 애들이 그거 싫다고 때리는 걸 봤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다 학습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좋은 상황도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을 때 애들이 받아주고 그래서 잘 되거나 아니면 서로 다 우길 때 그럼 어떡하냐. 착한 애들은 그걸 또 잘 못 견뎌요. 서로 다 좋은 것만 하겠다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건 가위바위보죠. 제일 좋은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러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얘기해줘야죠. 나한테 너 착하니까 우리 다 이거 싫은데 너 이거 해. 그러면 아니 나도 싫은데 우리 그럼 가위바위보해서 정하자.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그 말을 하게끔 시켜주면 되죠. 다음에 그런 일 있을 때. 그래서 대안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친구들이나 그런 상황에 접한 게 아니라 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어요. 엄마들이 아기 때 너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안 놀아줘. 너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너 때릴 수도 있어. 이렇게 계속 뭔가 아니면 엄마든 부모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주변에 누군가든 뭐 조부모님이든 너 그렇게 하면 친구가 안 울어. 너 그렇게 하면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겁을 줬다면 또 그것도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럴 수 그런 있죠. 네, 그런 심리가 아닐까 맞아요.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조금 탐색할 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